로보톤 리오마루 30주년 특별 기념판. 안녕하세요. 장난감 가게의 점장 장점장 인사드립니다. 1988년에 방송을 한 마신영웅전 와타루 시리즈의 30주년을 기념하여 2018년에 발매한 녀석인데 2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건담 베이스에 재고가 남아있길래 측은지심으로 구입을 해왔습니다. 도색까짐이 조금 심하고요. 원래 들어있던 와타루 피규어 등등이 빠져 있어서 일본에서도 요 30주년 판은 취급이 별로 좋진 않지만 리뷰를 하기 위해 구매를 해왔습니다. 참고로 갖고 있었던 녀석인데 팔아버리고 다시 사왔습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와타루 시리즈는 별도 영상도 채널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같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품 발매 시기는 2018년 11월 23일이고요. 정가는 7,776엔에 세금 8% 포함이었죠. 8% 포함으로 발매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2012년도에 발매했던 리오마루를 그냥 코팅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12년도에 발매한 상품에서는 기술 그리고 필살기 이펙트도 같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와타루 피규어도 하나가 들어 있었는데 그 풍부한 파츠를 빼버리고 6,000엔에서 7,200엔으로 값을 올려 판매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팅은 되어 있긴 하지만 코팅 재질이 그렇게까지는 좋지는 않았던 제품이라고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패키지는 굉장히 동양적으로 이렇게 이쁘게 나와 있습니다. 좌우에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특히나 이렇게 붓으로 그린 것 같은 리오마루의 모습은 꽤 멋들어지다고 생각이 되고요. 패키지 편에는 역시나 간단하게 제품의 설명이 나와 있고요. 리오마루에 대한 설명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리오마루, 새로운 생명을 얻어 부활한 류진마루와 쿠진마루의 혼이 합치하여 탄생한 마신. 탑승자는 이쿠사베 와타루. 와타루의 정의의 파워가 전개했을 때 류진마루가 변신한다. 그리고 변화, 봉황이라는 외침으로 비행 형태로 변형이 가능. 필살기는 복룡검, 용뢰권 되겠다. 그럼 제품을 개봉해서 내용물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상품은 처음 뜯는 녀석입니다. 2012년도에 나왔던 제품도 샀었고요. 이 제품 역시나 두 번째 구매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감흥은 그렇게까지는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품을 개봉하시면은요, 설명서가 하나가 들어있고요. 리오마루 본체, 그리고 봉황실드, 그리고 봉룡검, 교환용 파츠, 요건 변신할 때 사용하는 파츠예요. 그리고 액션 베이스에 사용하기 위한 어태치먼트 스탠드, 요거가 하나 들어있고요. 교환용 손 파츠도 둘레 6종이 이렇게 들어있네요. 전체적인 모습은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실루엣 자체가 어디선가 많이 봤다라는 느낌을 드실 수도 있겠는데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중국의 모 회사의 카피 제품인 용왕혼의 좌가 바로 이 상품을 카피한 제품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녀석 기본적으로 코팅이 되어 있고요. 금색 맥기도 적절하게 잘 사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꽤나 멋들어진 프로포션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제품 자세히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일단 머리부터 보도록 할게요. 조형은 굉장히 잘 빠져 있습니다. 8년 전 제품이기는 하지만 상당한 기술로 상당한 노력이 들어간 느낌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금색 맥기도 굉장히 눈에 띄게 이쁘게 나온 것 같습니다. 도색까짐이 조금 심했던 녀석으로 기억을 하는데 도색까짐은 없는 것처럼 보이네요. 콕피트의 부분은 그라데이션으로 영롱하게죠. 영롱하게 이렇게 칠해져 있습니다. 눈 부분도 이런 식으로 색깔이 나눠져 있네요. 어깨 부분도 금장으로 용의 모습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몸 전체는 약간 옥색으로 코팅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다리 부분도 약간 반짝반짝거리는 검정색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뒷 부분으로 오셔도 금색 파츠가 꽤나 인상적으로 이렇게 제공이 되어 있네요. 가동률은요, 목 부분이 앞뒤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고요. 한 단 빠져 나오면 이 정도까지는 관절이 작용을 해줘서 앞으로, 뒤로, 좌우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뒷부분에 나 있는 뿔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파손이 안 되도록 주의하면서 움직이는 걸 추천드리고요. 어깨 부분은 이 부분은 3번 더 끊겨져 있기 때문에 앞뒤로 이렇게 까딱까딱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롤 적용은 안 하네요. 그리고 어깨 부분은 위에 축이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위로 이만큼까지 올라가는 상황이 되겠고요. 팔을 더 올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360도 회전도 가능하고요. 롤이 한번 달려 있겠죠. 이렇게 돌아가는데 여기 보시면 약간 도색이 벗겨진 게 보이시죠? 이런 게 바로 이 제품의 문제 되겠습니다. 어깨 부분의 장갑은 따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움직이지는 않네요. 그리고 팔꿈치는 여기까지 정직한 90도도 못 되는 그런 상황 되겠고요. 손목은 빙글 볼 조인트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따로는 더 움직이는 상황은 아닙니다. 뒷부분에 있는 크로우는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소개해드렸던 중국제는 꽤나 빡빡한 녀석으로 제공이 됐는데 역시나 본편 움직이는 게 스무스한 기분이 좋습니다. 허리 부분은요 좌우 앞뒤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고요. 역시나 신축 기믹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허리 관절을 늘려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좌우로도 많이 움직일 수가 있고요. 앞으로 뒤로도 상당히 많이 수그렸다 폈다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호관절은 일단 축으로만 박혀 있어서 360도 가 이론상으로는 가능한 상황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구조물을 치워주시면 올라가고요. 네, 디귿자로 끊겨져 있기 때문에 위로 이렇게 올려줄 수가 있겠네요. 변형 관계상 이런 식으로 가동이 가능하게 되는 점일 것 같고요. 뒷부분의 날개를 조금 치워주시고 무릎을 움직여주시면 이렇게까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팔꿈치에 있는 녀석 빼고서는 도색은 꽤 잘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조금 불안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역시나 뽑기운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발목은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고요. 역시나 신축 기믹이 있어서 밑으로 이만큼까지 뺄 수가 있습니다. 밑으로 위로 이렇게 움직이고요. 앞발도 이렇게 밑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나왔을 때 맨 처음에 2012년도죠. 그때는 진짜 가동할 수 있는 부위에다가 다 조인트를 박아놓은 느낌이라 상당히 많이 움직인다, 획기적이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이게 벌써 8년이나 된 제품이라니 감회가 좀 새롭네요. 등 부분에 있는 날개는요 한 장 한 장씩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만 코팅이 된 녀석이라서 조금 빡빡거리는 느낌이 듭니다. 왼쪽은 조금 빡빡한데 오른쪽은 스무스하게 또 움직이네요. 이렇게 빡빡하게 움직이면은 도색된 게 조금 까질 수가 있어서 움직일 때는 조금 조심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품 자체에는 별도의 조인트 파츠가 제공이 되지만 이 녀석은 봉황으로 변형을 했을 때 사용하는 파츠라서 별도의 6mm 조인트가 몸 어디에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 액션 베이스에는 올려놓을 수가 없고요. 본 스테이지에서 제공되는 집게형에 어떻게든 올려놓으신다면 이렇게 공중에 띄워놓을 수가 있을 것 같네요. 팔 부분에는 이렇게 커버가 제공이 됩니다. 이 녀석을 벗기시면은 이것도 역시나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안 떨어지네요. 이럴 때 도구를 가지고 와서 떼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안에서 조인트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별도로 제공되는 봉황 실드인가? 그 녀석을 이렇게 꽂아줄 수도 있고요. 앞부분에다가는 구멍에다가 봉용검을 이렇게 수납해 줄 수도 있겠네요. 어깨 해동률은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발도 자세도 잡아줄 수가 있고요. 칼을 잡아주시면 필살 봉용검을 재현해 줄 수 있겠지만 이전에 들어있던 필살기 이펙트 파츠가 빠져 있는 게 조금은 커다랗습니다. 그건 하나 정도는 넣어줘도 되지 않았을까요? 반다이. 과거에 소개해드린 용왕혼의 조와 비교하시면 이런 느낌은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구조나 프로포션 등이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었는데 역시 카피판은 카피판인지라 약간은 크기가 작은 느낌이 되겠네요. 그 부분 베껴온 느낌은 많이 들기는 하지만 금액을 그대로 갖다가 쓴 느낌은 조금 덜 합니다. 역시 같이 비교하길 잘한 느낌 되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요, 고관절에 이렇게 로보톤에는 봉황의 얼굴이 수납이 되어 있는데 이 녀석에게는 달려있지 않다 정도 될 것 같고요. 발부터 크기 사이즈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변형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형 롤콜은요, 체인지 봉황 되겠습니다. 일단 손 파츠부터 양쪽을 다 빼주도록 할게요. 오른손, 왼손을 빼주시고요. 팔 뒤에 있는 크롤을 전개해 줄 시간입니다. 일단 아까 전에 손 파츠를 뺐던 조인트를 밀어 넣어 주시고요. 크롤을 이런 식으로 전개해 주시면 되는데, 요 뒷발이 있죠. 뒷발을 펼쳐주기 위해서 앞발 두 개를 약간 접었다가 다시 펼치면 이렇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 녀석까지 이렇게 활짝 펼쳐 주실게요. 양쪽을 다 크롤을 전개해 주시고요. 발을 앞쪽, 몸통 앞쪽으로 이렇게 전개를 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닭발 앞쪽에 보시면 공도가 생기는데요. 별도의 보조용 파츠를 여기다가 꽂아 주시면서 공도를 막아주게 됩니다. 요게 조금 파츠가 작은 입장이라 꽂으실 때는 조금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꽂아 주시면 완전한 닭발이 완성이 됩니다. 머리 부분은요, 관절을 전개해 주셨다면은 접어주시고 딱 이렇게 밀착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을 약간 들어 주실게요. 날개는요, 위로 이렇게 수납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의 변형은요, 앞발을 눌러 주시고 뒷발도 이렇게 밀착을 해 주신 후에 날개 부분을 이렇게 활짝 펼쳐 주실게요. 그리고 다리 부분을 좌우로 정렬, 그리고 이렇게 90도를 틀어주게 됩니다. 반대편 역시 좌우로 정렬, 90도로 틀어주시고요. 고관절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레버가 있습니다. 레버를 밀어주시면 요 대가리가 약간 튀어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을 잡고 이렇게 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윗부분에 있는 벼슬도 하나하나씩 움직이는 사양으로 제공이 되는데, 손가락으로는 움직이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별도의 파츠를 가지고 핀셋 같은 걸로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연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빠져버리게 됩니다. 유의하셔서 정갈하게 조금 위치를 잡아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등 부분에 있는 요 돌기를 잡아서 빼주시면 되는데, 손톱을 깎았더니만 잘 안 잡히네요. 여기에다가 방패를 요렇게 꽂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뒷부분에 보시면 요렇게 돌기가 다 있어요. 그대로 꽂아 주실게요. 그리고 베이에 있는 요 파츠를 빼주시면은 이렇게 조인트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별도로 제공되는 어태치먼트 파츠를 이렇게 꽂아주시면 6mm 조인트가 탄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스탠드에 꽂아주시면은요, 완벽한 칠면조가 완성이 됩니다. 역시나 아무리 봐도 봉황보다는 칠면조를 닮았네요. 스탠드는 별매로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건담에 쓸 수 있는 액션 베이스에도 맞기 때문에 어떤 거든지 상관없을 것 같네요. 제품의 가동률은요, 이전의 류오마루와 그대로 관절을 똑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점은 없고요. 이 부분이 개폐가 되는데 이 부분이 손톱 거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조금 여시기가 좀 힘들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열어주시면 안쪽에서 포신도 하나가 나오는 상태 되겠습니다. 근데 얼굴을 줌인을 하니까 더욱더 칠면조가 생각이 나네요. 자, 이상 로봇혼 류오마루 3주년 특별 기념판의 소개였습니다. 본 상품의 추천 포인트는요, 맵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시라면은 꽤나 구입하실 만한 제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류오마루가 상당히 높은 프리미엄이 붙어버린 지금 그래도 나름 저렴하게 제품이 나와줬기 때문에 구입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확실히 파츠가 조금 많이 빠져 있고 도색까지 약간 심한 녀석이다 보니까 그 점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만지면서도 약간 금장이 떨어졌어요. 손가락이 바짝바짝 거리죠. 이렇게 이미 금색 도색이 가지고 있다는 증거 될 것 같습니다. 이 녀석은 그냥 박스에 넣고 보관을 해야 되는 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난감 가게의 점장 장점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떡칠은 사랑입니다. 즐거운 취미생활 하세요.